지금부터는 테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ggplot2의 이제 여러가지 형태의 옵션들을 많이 배우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래프의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배경이라든지 색깔 그리고 톤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변경할 수 있는 테마 옵션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마 옵션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직접 그려보면 개인적인 취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테마를 일일이 다 바꿀 수도 있지만 디폴트로 제공하는 테마들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매뉴얼로 테마를 꼭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그래프에 타이틀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gg 타이틀이라는 명령어를 추가로 써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계속 그렸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로축이 젠더고 세로축이 알부민이 되는 박스 플랫이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간경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파셋, 그래프를 सब그룹으로 쪼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간경변증이 없는 그룹, 간경변증이 있는 그룹으로 나누었고, 자,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gg 타이틀이라고 쓰고 타이틀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나는 이거를 알부민 and lc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글자가 틀렸네요. 여기 위에 알부민 and lc라고 타이틀이 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방금 그렸던 그래프에서 우리 지온 포인트로 그려보겠습니다. X 젠더, Y는 알부민, 컬러는 LC, X의 젠더라고 하지 말고 자, 요렇게 가로축은 H, 세로축은 알부민, 그리고 색깔은 간경변증 여부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그래프인데요. 요게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저장되어 있는 테마입니다. 즉 디폴트라는 의미는 배경은 약간 밝은 회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격자선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테마의 종류가 있는데 테마, 백그라운드 화이트 요게 이제 제일 깔끔하고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끝에 또 플러스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테마 언더바 백그라운드 화이트 이렇게 쓰시면은 바뀌었죠? 기존의 그레이 바탕이 하얀색 투명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메이저 그리드 주 격자선이 약간 밝은 회색이고 엑시스 X축 Y축이 모두 다 검정색 네모 바탕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름만 다른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테마 라이트가 있는데 X축 Y축 색깔이 조금 좀 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 라이트 거의 똑같은데 X축 Y축이 좀 옅어졌죠. 이전에는 진했었는데 지금은 연해졌습니다. 그 외에 테마 다크라고 있는데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어두운 테마고요. 테마 미니멀 그래프에서 표현하는 거를 가장 최소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X축 선도 없어지고 Y축 선도 없어졌죠. 그 다음에 테마 클래식 우리 일반적으로 예전에 많이 쓰던 그런 그래프 형태인데요. 테마 클래식 그냥 심플하게 X축 Y축만 진하게 나오고 격자선 모두 다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보이드가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대부분 사항을 다 비워두고 데이터만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 X축 Y축은 이제 추가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방금 전에는 파셋 그리드라는 걸로 통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나눠서만 그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프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우리 두 번째 그렸었던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즉 이런 박스 플랫과 이런 포인트 스캐터 플랫을 한 화면에 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 뭐 ABC 이런 식으로 한 픽처 안에 들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할 때는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그리드 엑스트라 패키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즉
라이브러리 저는 이제 설치를 해놔서 그리드 엑스트라라는 패키지가 있죠. 이걸 로딩을 하게 됩니다. 로딩을 하고 나서 결국 우리 만약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드 엑스트라라는 패키지를 로딩을 하고 명령어는 그리드 어레인지라고 쓰고 그리고 싶은 그래프를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둘 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래프 1 그 다음에 그래프 2 이런 식으로 객체에 좀 담아두면은 그리드 어레인지 쓸 때 좀 편합니다. 그래프 1, 그래프 2를 같이 담아달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 1이 위에 그려져 있고 그래프 2가 아래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드 어레인지를 쓰고 옵션에 number of row 줄을 나는 한 줄만 하고 싶다. 한 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죠. 좀 뭐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테마를 변화시킨 데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많습니다. 여기 뭐 엑시스 자체의 글자 크기, 볼드 처리, 그리고 타이틀도 다 바꿀 수 있고요. 색깔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고 싶지가 않고 그렇지만 선생님들 사용하기에 아주 편한 방식을 한 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GG 테마 어시스트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볼 그래프는 지우고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그래프인데요. X축이 A지고 Y축이 알부민인 포인트 플랫, 스캐터 플랫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폴트 세팅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자세히 이렇게 바꾸고 싶을 수 있습니다. 뭐 알부민에 이것도 대문자로 바꾸고 싶고 글자도 키우고 싶고 나는 뭐 색깔도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을 사실 테마를 쓰게 되면은 너무너무 명령어가 복잡해지는데 왜 어느 정도 복잡한지는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이 방식,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클릭만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어는 GG 테마 어시스트 가젯 그 다음에 그래프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창이 뜹니다. GG 플랫 테마 어시스턴트라는 창이 뜨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지금 albumin.graph라는 그래프가 여기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팅부터 시작해서 패널, 엑시스, 타이틀, 레전드, 서브타이틀까지 다 바꿀 수 있고요. 먼저 세팅을 보시면은 이 세팅은 플랫 디멘전, 이 그래프 자체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로 10, 세로 5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0, 10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1대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널, 그래프 자체의 이 패널, 아까 디멘전은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패널은 여기 회색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요? 앨리스 블루 바꾸면은 여기 이 바깥에 플랫이죠. 플랫이 바뀌고 패널은 요거죠. 패널은 나는 뭐 이런 색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이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조금 좀 보기 좋은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널 자체도 뭐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 컬러도 다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격자선이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격자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안 보이니까 나는 뭐 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격자선이 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이즈도 나는 더 굵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굵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작은 마이너선도 부격자선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엑시스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엑시스의 텍스트는 지금 현재 뭐 플레인인데 뭐 볼드 두껍게 하거나 크기가 지금 10밖에 안 되는데 14 크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걸 지금 바뀌었죠? 20, 40, 60 다 볼드 처리로 지금 다 바뀐 상태입니다. 요거 자체를 뭐 텍스트
뭐 X축만 따로 Y축만 또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뀌는 거는 X, Y축 다 공통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뭐 X축, Y축을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골드로 하겠다. 골드로 다 바뀌죠. 그 다음에 엑시스 라인, 지금 현재 엑시스 라인이 잘 안 보이는데 솔리드 라인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거는 얇게 하겠다. 0.5. 또 색깔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제를 위한 거여서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엑시스 라인도 바꿀 수 있고 틱 이렇게 작게 표시되는 그것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그래프의 타이틀을 바꿀 수 있는데요. 난 타이틀을 예를 들어서 알부민 앤드 에이지라고 쓴다. 그리고 위에 타이틀이 새롭게 나오죠. 플랫 타이틀을 쓰는데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15로 해달라. 그리고 볼드, 이탈릭 둘 다 해달라. 하면 여기 볼드와 이탈릭이 모두 다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랫 타이틀도 색깔을 다 바꿀 수가 있고요. 별로 이쁘진 않네요. 뭐 이런 색깔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엑시스 레이블, 알부민, 에이지 이런 것들도 나는 이탈릭으로 하고 13으로 하고 색깔을 블루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 있고 기울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45도 하면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5도 하면 저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 바뀐 게 레전드죠. 레전드에서 들어가서 포지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레프트로 옮길 수 있고 라이트로 옮길 수 있고 디렉션도 호라이젠탈 그리고 버티칼 바꿀 수 있고요. 당연히 레전드 타이틀 지금 현재 L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볼드로 하고 12 이렇게 하면은 더 그래프가 커졌죠. 레전드 백그라운드도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색깔하고 뭐 비슷한 그런 걸 찾아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색깔로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서브타이틀도 쓸 수 있고요. 서브타이틀은 여기 메인 타이틀 아래쪽에 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A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알부민 이렇게 쓰면 어디 나타나나? 여기 아래쪽에 나타나죠. 그리고 캡션도 나타납니다. based on liver cirrhosis 이렇게 쓰면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기를 조절하면 되죠. 12 이렇게 조절하면 글자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테마를 이제 결국 우리 엑셀이나 SPSS에서 클릭해서 바꾸듯이 ggplot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가지고요. 상당히 편리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다 쓰셨으면은 이제 이렇게 done을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보면은 상당히 긴 코드가 나타나죠. 즉, 이렇게 긴 코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방금 그렸던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금 그렸던 그래프를 이렇게 명령어를 써서 쓰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저도 잘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 방식으로 쓰면은 실제로 이 명령어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그렸던 그래프가 똑같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이거를 왜 엑시스 라인, 엘리먼트 라인의 컬러가 뭐가 되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테마 어시스턴트 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그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명령어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또 쉽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쁘진 않지만 일부러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명령어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ggplot2에 대해서 기본적인 에스테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 그리고 마지막에 테마까지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를 다 배우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ggplot2를 혼자서 코드를 써서 그리기에는 조금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매번 볼 때마다 명령어를 다 기억을 못하고 에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책을 보고 다시 혹은 뭐 예전에 있던 그래프 잘 그렸던 그래프 코드를 또 다시 갖고 와서 베리어블만 바꿔서 쓰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만 할 줄 알면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몰라도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강조드리듯이 원칙을 모르고 코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은 에러가 났을 때 디버깅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에러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쳐 드리는 방식은 아주 꿀팁 중에 꿀팁인데요. 자, 먼저 요 세 가지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자, 발음을 잘 못하겠네요. 뭐 네이버 보면 뭐 에스퀴스 그래서 뭐 스케치, 소묘 뭐 이런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피서, RVG 이런 샤이니 앱을 구동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이런 명령어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중간에 그래프에 뭘 그릴지 베리어블 뭘 넣을지 지금 고민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딱 엔터를 치면은 이런 창이 나오죠. 자,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런 창이 나오면은 우리 정말 엑셀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엑셀처럼. 그러면 먼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것이냐, 어떤 데이터를 여기 셀렉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셀렉터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 여기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은 지금 현재 RStudi오에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 쭉 다 리스팅이 됩니다. 즉 이전에 인바이러먼트 창에 리스팅 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여기 다 뜨게 되는데요. 저는 좀 지금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많은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1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1을 클릭을 하고요. 임포트 데이터 여기서 바로 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데이터1을 불러오겠다. 자 불러오면은 화면에 화면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X, Y, Fill, Color, Size, Group, Facet 그 다음 밑에 썸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왔던 데이터1 안에 들어있는 거의 42개의 베리어블들이 위에 일목요연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보면은 색깔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베리어블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지금 짙은 남색으로 되어 있는 베리어블들은 다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뉴메릭 베리어블이고요. 트리트먼트 그룹이고 젠더는 젠더와 트리트먼트 그룹은 지금 팩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데이트는 날짜기 때문에 서로 이 데이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타입이 달라서 다르게 나타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무조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똑같이 방금처럼 X축이 에이지, Y축이 알부민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뭐 클릭도 할 필요 없고 쓸 필요도 없고요. X축이 에이지 벌써 뭔가 그려지죠? 자동으로 히스토그램이 그려집니다. 왜? 축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히스토그램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Y축에 베이스라인 알부민을 넣고 싶습니다. 베이스라인 알부민 여기 있죠? 베이스라인 알부민을 땡겨서 Y축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벌써 바뀌었죠. 즉, 이 두 가지 베리어블, 두 가지 뉴메리컬 타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제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게 포인트 플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플랫으로 바뀌었고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바 플랫이라든지 뭐 이런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 형태로 바 플랫은 그릴 수 없기 때문에 X라고 나오는 거고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안 이뻐서 그렇지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것은 포인트 플랫, 스캐터 플랫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고 우리는 그 다음에 뭐가 궁금했죠? 예를 들어서 남녀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집어넣으면 색깔이 바뀌죠. 젠더에 따라서 남녀 색깔이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는 또 간경변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래프를 두 개로 쪼개볼까요? LC를 파셋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두 개 나눠졌죠. 간경변증이 없는 그룹, 간경변증이 있는 그룹에서 남녀 색깔에 다르게 에이지와 베이스라인 알부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엄청 쉽죠. 이전처럼 뭐 데이터 1의 에스테틱의 X는 뭐 Y는 뭐 컬러에 넣어야 되는지 필에 넣어야 되는지 뭐 지원 포인트 다음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고민을 사실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각각의 썸 메뉴들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레이블 앤 타이틀에 들어가시면요. 타이틀, 이 그래프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쓰면 됩니다. 에이지 앤드 알부민, 나는 이렇게 쓰겠다. 벌써 위에 여기 나오죠? 에이지 앤 알부민이라고 나오는데 나는 이전에 테마 옵션보다 더 쉽습니다. 볼드로 하고 폰트를 20으로 하고 센터로 넣어달라. 이게 우리 엑셀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에이지 앤 알부민, 서브타이틀, 베이스드 온 젠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볼드 이탈릭 크기는 15 역시나 센터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밑에 요대로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캡션 아래쪽이라고 그랬죠. 캡션 아래쪽. 그리고 X 레이블. 지금 현재 X 레이블은 age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대문자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러 age. 그리고 이것도 볼드로 하고 폰트 사이즈 14 센터로 해달라. 바뀌었죠? Y축은 길게 베이스라인 알부민 역시나 볼드로 하고 14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지금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개 바꿀 수 있는 건 뭐죠? 지금 우리가 컬러 젠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젠더라고 쓰고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직접 클릭해서 엑셀처럼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플랫 자체를 한번 바꿔볼까요? 더 쉽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먼저 파셋을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파셋은 하나하나가 되어 있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셋의 컬럼을 하나로 하니까는 아래 위로 되고요. 파셋의 로우를 하나로 하면 지금처럼 되어 있겠죠. 한 줄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그 다음에 플랫 사이즈도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플랫 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액시스와 뭐 Y-액시스 리미트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X-액시스는 지금 20에서 한 70세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0세부터 하고 싶다. 그리고 80세까지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도 있고요. 0세로 바뀌었죠? 0세에서 80세. 이전에 20에서 60세였는데 그래프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에서 60이 났고 그 다음에 Y축도 뭐 2에서 5까지 있었는데 나는 뭐 1에서 6까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바뀌죠. 그래프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 어피어런스 전체적인 모양을 결정하는 건데요.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팔레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색깔을 쓰면 좋을지 내가 좀 애매할 때는 이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엄청 많죠. 그래서 나는 뭐 액센트 이 모양이 좋을 것 같아서 액센트를 클릭할 경우에 뭐 요런 색깔을 난 쓰겠다 하면은 색깔이 지금 뒤에 바뀐 거 보이시나요? 바뀌었죠. 그리고 포인트도 서클로 할 거냐, 뭐 서클 크로스로 할 거냐, 뭐 스퀘어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블렛으로 할 것이냐. 지금 뒤에 보면 살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열심히 배웠던 테마의 종류, 미니멀, 뭐 라이트, 블랙 앤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죠. 테마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데이터 중간중간에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게 뭐 이걸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뭐 보시면은 사이즈에 뭐 이렇게 또 넣을 수도 있고요. ALT 값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편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추가하니까 사이즈 레이블도 또 나오죠. 그래서 뭐 ALT 레벨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M6에서 ALT 레벨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걸 클릭하면 바로 저장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방금 많이 했던 이런 ggplot 그래프 옵션들을 코드를 클릭을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려졌는지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이걸 직접 긁어서 해도 되고요. 인설트 코드를 스크립트라고 쓰면은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여기 카피를 해도 되고요. 방금 썼던 방금 저희가 했던 여러가지 많은 옵션들의 ggplot을 자동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그대로 클릭해서 엔터를 쳐보면은 방금 저희가 그렸던 그 그래프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타이틀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방금 정했던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앞에 여러가지 복잡하게 배웠던 것들을 사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주 중반까지 배우셨던 것들을 개념이 그렇다라는 걸 알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방금 보여드렸던 명령어를 써서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명령어는 squeezer였죠. 요걸 클릭해서 언제든지 데이터를 아무거나 불러와서 나는 뭐 1000명짜리 데이터를 불러와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X축은 ID, Y축은 뭐 age, 그 다음에 이게 뭐 나눌 수 있겠죠.
간암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사이즈는 뭐 ALT 레벨 순으로 한다라든지 모양도 다 바꿀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주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